네, 반갑습니다. 엠베스트학원 원장 김창식입니다. 자,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안이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향으로 확정됐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중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었고요. 이제 그걸 우리가 모두 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짜 많은 분석, 많은 정보들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떤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그 개편 시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공고안을 교육부가 이제 그걸 받아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 겁니다. 확정안입니다. 확정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자, 수능에서 심화 수학이죠. 원래 심화 수학을 넣었었는데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그거 빼라 라고 해서 심화 수학이 수능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신에서 어차피 5등급제는 유지된다고 했었는데 융합선택 과목에서 사회과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이 빠지고 이제 절대평가만 기재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능에서 심화 수학이 빠졌다. 심화 수학은 미적분 2와 기하입니다. 그죠? 이게 빠졌다고 한다면은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변별력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킬러 문항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수능이 엄청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웠었고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킬러 문항은 뺐지만 킬러 문항 같지 않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상당히 수능은 변별력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심화 수학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별력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신에서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이죠. 이 과목이 원래는 석차 5등급제로 이제 변기되고 절대평가도 같이 변기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석차 등급이 딱 빠지게 됐죠. 그러면 이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만 실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뭐 큰 변화가 있을까? 그렇지 않죠. 큰 변화는 벌써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부분이 아주 큰 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신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변별력이 과연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물론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이제 어떻게 이 내신 5등급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정안이 발표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교육부가 공을 대학교에 넘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학은 과연 이 대입 확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2028학년도 현재 예비 중3이죠.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적용시킬까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은 과연 어떻게 이 확정안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까 한번 예상해 봅시다. 어차피 수능 변별력은요,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변별력은 유지될 것 같아요. 수학에서 이제 대수, 미적분원, 학력화 통계 모든 학생들이 그 과목을 보는 수능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변별력은 갖춰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특히 상위권 대학 중에서 자연계열이죠. 공대 쪽이나 의약학계를 놓고 본다면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학력화 통계를 습득한 어떤 그 과목만 수능을 치른 학생들 물론 만점 나오겠죠. 그 상위권 대학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대학 입장에서는 과연 이들이 우리의 학교에 들어와서 과연 대학이라는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특히 과학 과목은 1학년 통합과학에서 출제된다고 합니다. 통합과학이 사실 범위가 워낙 넓어서 출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배우는 과목의 범위 자체가 1학년 통합과학에 속했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대학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물화생지라는 과목에서 2 과목까지 반영하는 까지 공부하고 들어오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수능에서는 과학은 1학년 통합과목만 수능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 시험을 치는 학생들의 수학 능력이 과연 어느 대학에 와서 특히 상위권 공대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요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위권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 성적만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친구들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정시, 그러니까 수능의 어떤 비중이 가장 큰 게 정시 모집이잖아요. 정시 모집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속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 고대가 내신을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2026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2024년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돼요. 그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정시에서도 연대도 내신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학들이 이제 정시 모집에서 내신 반영한다고 하니 그 밑에 있는 대학들도 순차적으로 내신을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내신 5등급제, 그쵸?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는 석차 등급, 그나마 9등급 체제에서는 석차 등급으로 또 변별력을 낼 수 있었지만 5등급 체제라고 한다면 사실 변별력, 정략적인 변별력이 낸다는 것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아마 수시 모집이라고 하죠.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방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냐? 내신을 정성평가한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쉽게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대학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수능의 변별력이 아무리 갖춘다고 하더라도 대학 입장에서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라면은 수능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결국은 내신까지 볼 거다, 정시 모집에서.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는 5등급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신의 변별력이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 어떻게 될까요? 대학에서는 내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죠. 학생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까?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능과 내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가 이과 쪽을 가겠다는 친구들, 상위권 대학, 공대 아니면 의대, 치대, 약대 가겠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만으로는 이제 그 대학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신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관리해야 된다. 물론 9등급 체제에서 치열하게 어떤 석차 등급, 석차를 고민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9등급 체제가 아니죠. 5등급 체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등급 체제는 약간은 조금 여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석차 등급의 의미는 없어질 거고요. 결국은 이거 좀 치열할 것 같은데 뭐냐면 그렇죠. 원점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요. 수능에서는 이제 수능 성적까지 관리해야 돼. 내신에서는 원점수까지 관리해야 돼. 사회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반영되는 과목에서 수능이 출제돼.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상위권 대학을 목표하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능 영어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거든요. 작년 수능 영어가 상당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영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수능을 대비하는, 수능 수학을 대비하는 수학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부담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준비한다? 그게 아니죠. 근데 어쩌면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수능 공부는 이거 마무리 짓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까지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분위기가 아마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3년 동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위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럼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부분 중요해졌잖아요. 자, 이번 정부에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존치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학교들이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큰 대입 변화에서 자, 그들 학교들의 경쟁력은 과연 어떨까? 당연히 그들 학교의 경쟁력은 더 우위에 차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차 9등급제 체제에서는 사실 이들 고등학교가 불리했습니다. 반면에 일반고 학생들이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석차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완화됐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 특히 명문고, 지역 명문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고등학교들. 이런 고등학교 출신들이 상당히 이 대입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학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수시 모집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교과 전형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정성평가하는 교과 전형 아니면 정성평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특목고, 자사고, 그렇죠.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과고 영재고 아이들은 독보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들이 이제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상당한 유리한 고지에 차지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고 현재 중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이들 고등학교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는 게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는 길이 아닐까. 예전보다
더 좋은 기회를,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국은 뭐냐? 공부 잘하는 친구는요, 어떤 대입 변화가 오더라도 상위권 대학 들어갑니다. 공부 잘하면 됩니다. 이제 공부 잘한다는 개념은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3년이 정말 중요하다. 어쩌면은 이런 바뀌는 수능, 이런 바뀌는 내신 체계에서는 더더욱더 중학교 3년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졌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